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체적 상속분의 이제 한 요소가 되죠. 기여분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여분에 관해서는 1008조의 2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여분 1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부양하거나 혹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 상속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1010조에 의해서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서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그 자는 어떤 자를 얘기를 하겠어요?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기여한 자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를 기여상속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뺀 것을 이 상속분 산정의 기조재산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추상적 상속분을 곱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에다가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가산한 액이 그 기여 상속인의 이제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제2항 1항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그러니까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서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기여분을 정한다. 그러니까 공동상속인들이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해야 될 기여분을 대신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3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서 기여분을 과도하게 정하는 바람에 피상속인이 한 유증 채무 자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유증을 했다라고 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안에서만 공동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이게 이제 기여분 결정 청구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여분 결정 청구는 10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1013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요게 있을 경우 또는 1014조 규정 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사후 피인지자가 상속분 상당액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속분 상당 가액. 요 청구가 전제되었을 때에만 기여분 결정 청구가 허용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양가로 1번에 의의에서 개념을 보세요. 자,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기여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의 취지를 보면은 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 공평, 이걸 도모하기 위해서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피상속인 상속인으로 자녀가 2명이 있어요.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는데 이 장남은 자기 재산을 써가면서 피상속인을 자기의 생활 정도에 유사한 생활 정도로 계속 해가지고 부양을 했습니다. 반면에 차남은 전혀 부양하지 않았어요. 근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다 공평하게 나누어서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었던 장남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겁니다.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되겠죠. 자, 동그라미 3번에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관계입니다. 자, 기여분은 특별수익의 우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게 통설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산정해서 공제한 상속재산 가액을 기초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 때는 우선 기여분으로 정해진 것을 뺀 나머지 금액에다가 특별수익자의 증여 가액을 가산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입니다. 자, 기여분을 과도하게 정하는 바람에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기여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류분이라는 것은 공동상속인들이 가지는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유산 처분을 무효로 만드는 권리가 유류분 제도예요. 근데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정하는 게 아니고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여분을 과도하게 정하는 바람에 유류분의 부족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이 유류분 권리자가 기여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에 기여분과 유증의 관계예요. 자,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말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는 것보다는 피상속인의 유증, 유언을 보다 더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동그라미 6번에 기여분에 관한 유언, 이거 효력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장남이 나를 특별히 부양했으니까 장남의 기여분은 3억으로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존중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가족법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해서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여분은 법으로 정한 유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에 관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여분은 유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에 관한 유언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양가로 2번에 자,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건데, 자, 기여 상속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자는 기여분을 받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기여분을 정하는 까닭은 이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기 위해서 기여분을 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들은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기여상속인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가 없다. 가령 사실혼 배우자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포괄적 수증자 등은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속 결격자나 상속 포기자들도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기여분 권리자가 여러 공동상속인 중에서 반드시 한 명으로 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대습상속인도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인도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는 있는데, 이 대습상속인은 자기 자신의 기여뿐만 아니라
피대습자의 기여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양가로 3번에 자, 기여분을 정하려면은 기여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여 행위가 뭐냐라는 건데, 자, 기여 행위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의 재산 또는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했을 때 이걸 이제 기여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중에서 특별한 부양이라는 부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부양을 했다고 해서 어느 때나 기여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부양일 때에만 기여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담하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특별한 부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건 기여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양가로 기억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은 그 자체로서 기여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될 것이고, 부양을 통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양가로 니은에 성년의 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 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했습니다. 원래 성년의 자녀가 노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2차적 부양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동등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부양까지 법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근로를 통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부양, 이게 우리 법이 요구하는 부양인데, 이 성년의 자녀가 생활 유지를 위한 부양을 했다, 자기의 생활 수준과 동등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부양을 했다면 이는 성년의 자녀에게 법이 요구하는 부양 의무의 정도를 넘어선 부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특별 부양자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거 부양은 자녀의 동거 부양은 특별한 부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녀의 동거 부양은 특별한 부양. 여러분, 이제 동거부양도 있고 동거부양에 대비되는 말이 뭐겠어요? 금전부양입니다. 돈을 주는 방식의 부양, 이거는 특별한 부양으로 보지는 않는데 동거부양은 특별한 부양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녀의 동거부양. 자, 문제는 양가로 디귿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의 동거 부양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부부 간에는 부양 의무의 내용이 어떠냐면 자기의 생활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부양을 해줘야 될, 즉 생활 유지의 부양이 배우자 간의 부양 의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를 하면서 부양을 했다는 것은 배우자로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법이 요구하는 부양 의무의 정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를 했을 때에는 이건 원칙적으로 특별한 부양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법이 요구하는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특별한 부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부부 사이의 1차 부양 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동거, 그 다음에 이제 동거 기간입니다. 여기 오타가 되어져 있는데 동거 기간 같은데, 동거 기간, 그 다음에 시기와 방법 및 정도,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 규모와 특별수익액 등 일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인정되는지를 가려서 기업은 인정 여부와 정도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여러분, 이 판례를 잘 보시면 이 판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논리는
배우자의 동거 부양은 이게 원칙적으로 특별한 부양이다, 특별한 부양이 아니다. 특별한 부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부양이 아니다. 특별 부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부양으로 보려면은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의 관계를 봐서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배우자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럴 때 특별한 부양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는요, 배우자의 동거 부양, 특히 남편이 이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해서 배우자가 10년 넘게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를 기여분 그 산정의 요소, 기여 행위로 봐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법원의 경향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거의 특별한 부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그랬다면은 특별한 부양으로 봐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판사놈의 새끼들이 졸라게 싸가지가 없어요. 그게 이제 경향인데 저는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재판하는 판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분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배우자 상속분은 가중시키는 까닭이 그 상속 재산 중에 배우자 몫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배우자 상속분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 깊은 병에 이제 그 투병 생활을 할 때 다른 자녀하고는 다르게, 다른 상속인하고는 다르게 배우자가 1차적으로 많은 간호 행위들을 한단 말이죠. 이거를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아마도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디귿에 있는 판례는 대법원이 바뀔 수 있는 계기를 연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부양의 정도라든지 부양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상속 재산의 액수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우자 상속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 인정이 된다면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기여분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아주 이게 엄격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판결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을 좀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이거는 이제 이 특별한 기여인지는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의 이제 행태, 이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그 피상속인이 가령 우동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남이 그 우동집에서 서빙도 하고 그 우동집 운영을 거의 같이 했어요. 근데 명의는 다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죠.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고 그 재산을 상속할 때 이때 장남의 기여 때문에 우동집을 기반으로 한 여러 재산의 증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기여분으로 고려되어야 될 요소가 되겠죠. 자, 주의하실 것은 재산의 유지 증가에 대한 기여는 이 특별한 기여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 사이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여 행위를 봤고요. 그다음 이제 양가로 4번은 이제 기여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여분 결정할 때는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로 기여분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여분은 주로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기여 상속인이 내가 이렇게 특별히 부양을 했고 상속 재산 유지 증가 이렇게 특별하게 기여를 했으니까 내 몫은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이 주장을 공동 상속인들이 받아들여서 당신의 기여분을 가령 1억 원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1억 원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분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로 기여분을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협의가 되는 집구석은 제대로 된 집구석이고 대부분은 이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재산을 놓고 나면 그 공동 상속인들이 더 많이 받아가기 위해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는 것이 거의 잘 안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게 불가능하게 되면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가정법원에 의한 결정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동그라미 2번에 가정부분에 의한 결정인데, 가정법원에 의한 결정 사건, 기여분 결정 사건은 가사비송 사건입니다. 가사비송 마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사비송 마류 사건은 당사자들이 협의로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가정법원이 개입하는 사건이 가사비송 마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비송 마류 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이 전치가 돼요. 그러니까 가정법원이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불성립했을 때 가정법원이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니은에 기여분 결정 청구의 당사자인데 청구권자는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기여자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될 것이고, 청구의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디귿에 이 기여분 결정 청구라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 등을 위해서 하는 청구예요. 여러분, 이제 기여분을 정하는 까닭은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기 위해서 기여분을 정하는 것이고,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이유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가지고 구체적 상속분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전제하지 않는 기여분 결정 청구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나 상속분 상당 가액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한다면 이 기여분 결정 청구는 법원이 심리 판단해야 될 이익이 없는 겁니다. 심판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마 각하가 될 거예요. 자, 동그라미 니은에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이미 상속재산 부담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자 피고가 나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내 몫은 더 커졌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 없이 기여분 결정 청구는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에요. 이 말은 지금 재항고심은 어디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죠. 그러니 대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그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그러니까 기여분을 통해 가지고 사실심 법원이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기여분 결정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구체적인 기여분의 결정 방법이에요. 자, 기여분이 유증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여분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뺍니다. 요 금액을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을 하죠. 이때 이제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줄어들겠죠. 대신에 기여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그 금액에다가 자기가 받은 기여분을 가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여분을 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여분 부분을 쭉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기여분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요거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여 행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여분의 결정 절차, 요거 이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기여분에 관한 수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